만약 여러분이 과거에 버린 아이가 있었다면,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 어디선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끝까지 찾아 나설 건가요? 아니면 과거를 덮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버림과 후회, 그리고 흔적 없는 딸을 찾는 한 여인의 회상으로 시작됩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늦은 밤, 건양그룹 부회장실.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지만 방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한혜라는 책상 위에 놓인 한 장의 낡은 사진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다. 사진 속에는 해맑게 웃고 있는 어린 소녀, 바로 차수아였다. 수아혜라는 속삭였다. 목소리에는 술기운과 피로가 섞여 있었고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서 윤비서를 불렀다. 수아를 찾아. 내 딸을 어디에 있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아와. 윤비서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다. 부회장님, 이미 여러 차례 수소문했습니다만 기록도 없고 흔적도 사라졌습니다. 차기범 씨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이미 폐기됐습니다. 그 말에 혜라는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을 탁자 위에 3개 내려놓았다. 붉은 와인이 흘러넘쳐 흰 서류 위에 번졌다. 없다고? 세상에 흔적 없는 사람이 어딨다고 그래? 분명 어딘가에 살아있어. 내 딸은 살아있다고. 윤비서는 고개를 숙였지만 그 눈빛 속에는 찾을 수 없는 일을 다시 확인시켜야 할지도 모른다는 망설임이 비쳤다. 혜라는 홀로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자 오래전 기억이 그녀를 덮쳐왔다. 12년 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 공사장 인부들이 우왕좌왕하던 그때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차기범이 수갑을 찬 채 끌려 나왔다.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영순아, 우리 수아 부탁한다. 난 억울해. 믿어줘야 해. 혜라는 멀찍이 서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던 수아가 엄마를 올려다보며 울먹였다. 엄마, 아빠 왜 끌려가는 거야? 우리 아빠 나쁜 사람 아니지? 그 순간 혜라의 심장은 찢어질 듯 아팠다. 그러나 등 뒤에서 누군가 다가와 속삭였다. 당신, 이대로 그 사람과 같이 무너질 거야? 살인자의 아내로 낙인 찍히고 아이까지 족쇄처럼 안고 살겠어? 기회는 지금뿐이야. 그 말은 칼처럼 그녀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혜라는 잠시 수아를 안아 올리려 했지만 손끝에서 힘이 빠졌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빗소리와 섞여 메아리 쳤다. 그리고 결국 혜라는 등을 돌렸다. 그날 이후 그녀는 한영순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한혜라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건양그룹의 부회장이자 권력자의 아내가 되었다. 그러나 그 대가로 그녀는 딸을 버렸다. 현재로 돌아온 혜라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기억은 지워지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더 선명해졌다. 내가 왜 그랬을까, 수아야, 내가 널 데려왔어야 했는데. 그녀는 다시 윤비서를 불렀다. 사설 탐정이라도 쓰고 해외라도 뒤져. 돈이 얼마나 들든 상관없어. 내 딸을 찾아야 해. 다시는 과거처럼 외면하지 않을 거야. 윤비서는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조심스레 대답했다. 부회장님, 이미 신분도 바뀌셨고 기록이 남아있다면 오래전에 사라졌을 겁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문이 닫히고 방 안에는 혜라만 남았다. 그녀는 사진을 다시 손에 쥐며 중얼거렸다. 수아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 엄마가 찾아낼 거야. 반드시. 그러나 혜라는 알지 못했다.
그 딸이 이미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 정적 속에서 헤라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화려한 부회장의 자리, 권력과 부를 쥐었지만 그녀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단 하나, 버려진 딸에 대한 죄책감이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은 앞으로 그녀와 정원의 관계를 송두리째 흔드는 불씨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밤은 깊어가고 도심 한복판의 특급 호텔 연회장은 황금빛 조명으로 눈부시게 빛났다. 샹들리에 아래에서 펼쳐지는 파티는 그야말로 사교계의 전쟁터였다. 고가의 샴페인 잔이 부딪히고 검은 턱시도와 화려한 드레스가 어우러진 사람들의 웃음은 겉보기에만 화려했다. 속으로는 서로의 약점을 노려보고 권력과 돈을 쥐려는 욕망이 불꽃처럼 튀고 있었다. 그 한복판에 정원이 있었다. 오늘만큼은 차정원이 아니라 주영채로서 몸에 꼭 맞는 레드 드레스를 입고 나타난 그녀는 모든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카메라 플래시가 연이어 터졌고 웅성거림이 일었다. 저 여자가 바로 더 크라운 캐피탈의 딸 주영채라지. 이번에 건양그룹 세훈이랑 결혼한다는 그 여자. 정원은 내심 긴장했지만 표정만큼은 여유롭고 우아했다. 와인 잔을 들고 천천히 미소 지으며 사람들 사이를 걸었다. 이곳이 바로 내가 무너뜨려야 할 세계, 그리고 내가 발을 들여야 할 무대야. 심장은 떨렸지만 눈빛은 결연했다. 그때 연회장의 한쪽에서 웅성거림이 일더니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가 울려 퍼졌다. 진세훈의 전 약혼녀 안진아였다. 그녀는 눈부신 흰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지나는 사람들을 헤치고 정원 앞으로 다가왔다. 순간 파티장의 공기가 달라졌다. 모두가 두 여인 사이에 벌어질 무언가를 직감했다. 주영채, 진아의 목소리가 파티장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정원은 와인 잔을 내려놓고 고개를 돌렸다. 순간 그녀의 뺨에 날카로운 충격이 꽂혔다. 철썩? 순식간에 울려 퍼진 뺨소리. 정원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고 파티장은 숨을 죽인 듯 정적에 휩싸였다. 내가 뺏어서 결혼할 거라며. 안진아의 날 선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상처가 뒤섞여 있었다. 순간 수많은 시선이 정원을 향했다. 정원은 잠시 숨을 고르며 얼굴을 돌렸다. 뺨에는 붉은 자국이 선명했다. 정원은 조금 놀란 눈으로 조금 떨어져서 보고 있는 주영채를 바라본다. 주영채는 정원과 눈 마주치자 시선을 돌려 모르는 척을 한다. 정원을 다시 눈빛을 치켜 세우며 천천히 안진아를 바라보았다. 그 속엔 두려움이 아닌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무례하게. 정원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그녀는 와인 잔을 다시 집어들더니 천천히 안진아의 앞에 섰다. 와! 붉은 와인이 흰 드레스를 타고 흘러내리자 파티장은 단숨에 술렁였다. 누군가는 손을 입에 대고 놀라며 속삭였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샹들리에 불빛 아래에서 흘러내리는 와인의 붉은 얼룩은 피처럼 선명했고 분위기는 단숨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안진아는 경악한 표정으로 드레스를 움켜쥐었다. 분노로 얼굴이 달아올라 손을 들어 올리려 했지만 그 순간 정원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철썩? 안진아의 고개가 돌아가며 순간 정적이 흘렀다. 파티에 모인 사람들은 숨조차 쉬지 못한 채 두 여인의 대립을 지켜보고 있었다. 안진아는 입술을 떨며 뒷걸음질 쳤다. 체면이 구겨지고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쏟아지는 그 순간이 견딜 수 없었다. 그러나 정원은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와인 잔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허리를 펴고 서 있었다. 사람들은 술렁이며 속삭였다. 저게 진짜 주영채 맞아? 저렇게 당당한 모습은 처음 보는데. 대단하네. 공개석상에서 안진아랑 맞붙을 줄이야. 세훈이 저런 여자한테 빠진 게 이해되네. 정원은 속으로 미소를 삼켰다. 그래,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모습이야. 누구도 나를 우습게 보지 못하게. 나는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내던 차정원이 아니야. 나는 주영채야. 멀리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진세훈은 눈빛이 흔들렸다. 과거 약혼녀 안진아가 자신에게 매달릴 때조차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 치밀어 올랐다. 화려한 드레스와 당당한 태도, 그리고 공개석상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강렬한 기운. 그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관심을 품게 되었다. 세훈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무시한 채 정원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시선은 오직 그녀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이 여자는 내가 알던 주영채가 아니다. 뭔가 달라졌다. 대체 뭐지? 왜 이렇게 눈을 뗄 수 없는 거지? 정원은 세훈의 시선을 느끼지 못했다. 안진아는 망신을 당한 채 파티장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카메라 플래시는 그녀의 초라한 뒷모습을 기록하고 있었다. 반면 정원은 그 한가운데서 누구보다 빛나는 존재로 서 있었다. 그러나 정원은 속으로 조용히 다짐했다. 나는 주영채야. 차정원은 없어. 세훈은 다가와 부드럽게 물었다. 괜찮습니까, 영채 씨? 정원은 순간 심장이 뛰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전 괜찮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그러나 속으로는 불타는 듯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세훈의 흥미로운 시선, 그것은 거짓된 신분을 유지하려는 자신의 결심이 확고한 순간이었다. 그래, 이제 아무도 날 우습게 보지 않아. 주변에서는 아직도 웅성거림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웅성거림의 중심에 선 정원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상황을 자신의 무대로 바꾸어 버렸다. 그녀의 눈빛은 거울처럼 반짝였다. 오늘 모두가 본 이 장면을 잊지 못하게 해줄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도 무시하지 못하도록. 파티는 막을 내렸지만 그 여운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호텔 로비에는 여전히 귀빈들을 실어 나르는 리무진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샴페인의 향과 화려한 음악의 잔향이 남아 있었다. 정원이 보여준 와인과 뺨으로 되갚아준 그 통렬한 반격은 이미 참석자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또 다른 시선이 있었다. 파티가 끝나자마자 조용히 자리를 빠져나온 주하늘은 홀 한쪽에 숨어있던 진짜 주영채를 놓치지 않았다. 영채는 파티 내내 일부러 뒤로 물러나 있었다. 안진아의 공격이 정원에게 향했을 때도 자신을 향한 듯한 시선이 오갔을 때조차 영채는 단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와인잔을 들고 묘한 미소를 지으며 지켜볼 뿐이었다. 하늘은 그런 그녀를 로비 한쪽에서 붙잡았다. 주영채? 낯익은 목소리에 영채는 놀란 척 고개를 들었다. 그러나 곧 아무렇지 않은 듯 입가에 웃음을 지었다. 아, 주하늘. 파티는 재미있었니? 영채의 목소리는 가볍고 장난스러웠지만 눈빛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하늘은 곧장 본론을 꺼냈다. 아까 안진아가 너랑 착각한 것 같던데 왜 가만히 있었어? 내 이름을 불렀고 분명 너로 착각해서. 그런데도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공격을 받았어. 영채는 순간 고개를 갸웃하며 씩 웃었다. 착각이라면 그냥 웃고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 굳이 나설 필요 없었어. 그녀의 말투는 태연했지만 그 속에는 의도적인 무심함이 숨어 있었다. 마치 모든 상황을 계산한 듯 일부러 방관한 것처럼. 하늘은 눈을 가늘게 뜨며 그녀를 바라봤다. 정말 단순한 착각이라고 생각해? 방금 그 일은 단순히 오해로 끝날 일이 아니야. 누군가는 크게 망신을 당했고 또 누군가는 그 자리를 대신 차지했지. 너라면 그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알 텐데. 영채는 와인잔을 살짝 흔들며 붉은 액체를 빛에 비췄다. 그리고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주하늘, 세상은 가끔 누가 어떤 자리에 서느냐에 따라 모든 게 달라져. 오늘은 내가 아닌 누군가가 그 자리에 서 있었을 뿐이지. 그게 나쁘다는 거야? 하늘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대답은 교묘하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 의도를 감추고 있었다. 주영채, 너 뭔가 꾸미고 있는 거지? 하늘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그러나 영채는 여전히 미소만 지었다. 그 미소에는 두려움도 변명도 없었다. 오히려 누군가를 시험하듯 상대가 얼마나 눈치채는지 지켜보려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꿈이다니? 난 그냥 내 삶을 즐기고 있을 뿐이야. 누가 무슨 오해를 하든, 누가 무슨 자리에 서든, 결국 이득을 보는 쪽은 정해져 있잖아. 그녀는 마치 자신이 모든 판을 장악하고 있다는 듯한 태도로 말했다. 하늘은 한숨을 내쉬며 그녀의 눈을 깊게 들여다봤다. 넌 변했어. 예전엔 이렇게까지 차갑지 않았는데. 그러자 영채는 고개를 기울이며 웃음을 지었다. 사람은 변하는 거야, 주하늘. 세상에 맞추려면 나도 변해야죠. 그 말은 차갑게 울려 퍼졌다. 순간 하늘은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마치 눈앞의 여인이 단순히 세상에 적응한 게 아니라 더 큰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는 것처럼. 그녀의 씩 웃는 얼굴은 분명 매혹적이었지만 그 안에 감춰진 계략은 쉽게 읽히지 않았다. 하늘은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야. 무언가 더 큰 판이 벌어지고 있어. 영채는 그런 하늘의 불안을 즐기기라도 하듯 마지막으로 눈을 맞추며 속삭였다. 걱정 마. 곧 알게 될 테니까. 그녀는 와인잔을 남기고 자리를 떠났다. 남겨진 하늘은 묘한 허탈감과 동시에 더 깊은 의심에 사로잡혔다. 이대로 두면 안 돼. 뭔가 분명히 숨기고 있어. 그리고 그게 정원과도 연결되어 있을 거야. 호텔 로비에 화려한 불빛이 잦아들고 귀빈들을 태운 리무진들이 하나둘 사라진 뒤에도 정원의 발걸음은 무겁게 이어졌다. 파티장에서 터져나온 와인의 붉은 물결, 안진아의 격렬한 분노, 그리고 자신을 향한 세운의 강렬한 시선. 모든 장면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고 다시금 반복되고 있었다. 정원은 호텔 객실에 도착하자마자 드레스를 벗어 의자 위에 걸쳐두었다. 화려한 장식과 붉은 비단이 빛났지만 그녀에게는 그것이 더 이상 아름다운 옷이 아니었다. 오히려 무겁고 차가운 가면처럼 느껴졌다. 거울 앞에 선 정원은 두 손으로 머리를 움켜쥐었다. 붉은 자국이 남아있는 뺨이 따끔거렸지만 그 통증은 오히려 그녀를 현실로 붙잡아두는 증거였다. 그래, 오늘 나는 주영채였다. 모두가 그렇게 믿었고 나도 그렇게 행동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거울 속 자신을 응시했다. 그래, 이제 난 주영채야. 누구도 나를 우습게 보지 못해.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고
마치 선언처럼 울려 퍼졌다. 정원의 눈빛은 결연하게 타올랐다. 오늘의 굴욕과 분노는 더 이상 상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무기가 되었고 그녀의 가슴 속에서 복수와 야망이 동시에 불붙었다. 사랑도 배신도 오늘의 모든 치욕도 이제 내 무기야. 모두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온 불씨일 뿐이야. 거울 속에 또 다른 자신이 씩 웃고 있는 것 같았다. 그 웃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결심이었다. 정원은 와인잔을 들어 올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눈빛과 마주했다. 깊고 어두운 눈동자 속에서 타오르는 불꽃은 그녀가 더 이상 과거의 차정원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스쳐간 것은 헤라였다. 권력의 정점에 서서 모든 걸 움켜쥔 여인, 그러나 동시에 그녀를 가장 깊게 상처 준 사람. 엄마 이제 곧 알게 될 거야. 내가 얼마나 멀리, 얼마나 높이 올라갈 수 있는지. 정원은 거울 앞에서 입술을 꾹 다물고 다시 중얼거렸다. 아무도 날 막지 못해. 나는 더 이상 버려진 아이가 아니야. 주영채로서 모든 걸 되찾을 거야. 그 시각 건양그룹 저택의 깊은 밤, 화려한 샹들리에가 꺼지고 어둠에 잠긴 방 안에서 한혜라는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사진이 쥐어져 있었고 사진 속의 소녀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수아야. 헤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름을 중얼거렸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그 눈물은 차갑게 빛나는 반지를 적셨다. 정원의 결연한 눈빛과 헤라의 눈물이 교차하며 점점 어둠 속으로 잠겨갔다. 거짓된 이름으로 세상 앞에 선 정원의 결심, 그리고 여전히 딸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 짓는 헤라. 과연 두 사람의 운명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이 드라마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